자,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약간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추세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7,400불, 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 열심히 비트코인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동 관련해가지고 중동의 전원 고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란 내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란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나라 전체가 나서서 미국에 복수를 가할 것이다 등등의 여러가지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 사태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도에 남겼었던 트윗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이 내용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 또한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란 시민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이란 사람인데 비록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란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전쟁을 할 만큼 강단이 있지도 않고 많은 시민들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전에 이란 시민들이 이란 정부에 대항했다가 1,500명가량이 희생됐었던 일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란 시민들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가지고 미국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것만 계속해서 내보낸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태가 어떤 쪽으로 치닫게 될지 비트코인에게도 많은 영향이 끼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란 사태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도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노트르담 성당 때 불이 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 호주 내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된 거래량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정보를 bitcoincash.com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은 트래블바이빗 그리고 훌라소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훌라 같은 경우는 bitcoincash.com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거래량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실제 데이터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트론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트론이 최근에 딜라이브를 인수를 했는데요. 저스틴 선은 이 딜라이브 및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330억 개의 트론이 락업에서 풀렸는데 이것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트론을 바이백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트론 투자자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론 코인들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BTFS, BitTorrent File System Network 온라인에 관련된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2020년을 힘차게 시작하고 있는 트론 및 저스틴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 홍콩은행협회는 6개 암호화폐 은행에 멤버 가입을 승인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됐다 하면은 무조건 적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2020년에 관심있게 지켜볼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유로를 곧바로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유로피언 은행의 정책 담당 젠스 웨이드맨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리브라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유로는 안정적인 통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로피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스트나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새로운 결제 시스템도 관심있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들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일본 소식이 있는데요. 일본 가상통화 사업협회 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반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으며 이 반년 내로 대다수 거래소가 합병 또는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소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 대한민국 내에서도 문 닫는 거래소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2만 불 위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은 이런 상황들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도 있을 텐데 과연 2020년에 비트코인이 2만 불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일단 희망회로라도 한번 돌려봅니다. 자, 그 다음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이 똑똑한 강아지가 스스로 케이지 문을 열고 나옵니다. 혓바닥으로 밀어가지고 들어 올린 후에 문을 열죠. 강아지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건 크릭의 폼플리아노가 이야기를 합니다. 월가의 승자들, 그러니까 월가에서 돈을 많이 받아 챙기는 사람들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활용해서 부를 창출해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모든 이에게 똑같은 정보를 공개하며 누구나 정보를 열람 및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의 민주화는 언제나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보를 받게 되는 날이 올까요? 그런 정보의 탈중앙화도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저희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죠. 비트코인 최근 범위 탈피 가능할까? 지정학적 긴장을 주시해야 된다. 뉴스 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해시율이 1월 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채굴자, 캐피출레이션,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기간들이 끝났고 단계들이 끝났고 지금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앞선 매집 적기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우려에서 비롯된 일종의 안전자산 수요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리미엄을 주고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었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최근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세 전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은 7,000달러에서 7,800달러 범위 내에서 제한된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런 변동성 축소는 이제 스프링이 응축되었다가 한 번에 튀어나가는 것처럼 큰 움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도 항상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도 한데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 이제 한국도 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도피처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반면에 이 국가 경제 체제나 통화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들, 뭐 터키나 아르헨티나, 이 브라질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통화보다 비트코인을 먼저 소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로 안전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천천히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역시 이 투기 쪽에 가깝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말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곧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간당 MACD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RSI는 50을 상회하는 등 기술적인 지표는 7,500달러의 저항선을 향한 역전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벌드의 분석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비트코인이 일단 8,000불을 넘어줘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00불 넘으면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구간이 되겠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7,500불대를 깨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 그러면은 8,000불대를 공략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정도에서 안착을 하면은 8,000불대를 향해 진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금 상황이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살사테킬라라는 이 분석가 비트코인이 7,400불을 뚫기 전에 7,200불대까지 떨어져가지고 테스트 한번 한 다음에 쉬었다 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가격에서 7,200불대까지 조정 한번 받고 7,400에서 500대를 뚫은 다음에 8,000불을 뚫게 되면은 좋다. 뭐 희망회로네요. 뭐 거의 주말극장 희망회로 편인데요. 그래도 추세전환 한 번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보면은요.
작년에 최저점 찍었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시들시들합니다. 다 지쳤다라는 소리죠. 이리 끌었다 저리 끌었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모두 다 진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추세 전환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큰 상승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과연 202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은 이제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하락장을 거치고 나면은 2년에서 3년 혹은 그 더 길게까지도 상승장을 이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큰 그림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하락장이었다. 속았지롱. 그렇지만 2020년부터는 상승장, 2022년까지 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저희 눈앞에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발 좀 가자. 나도 지친다. 자, 그 다음에 롱숏 포지션 비율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파이넥스 집어릇 개못 준다고 롱 포지션이 다시 한번 거의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1%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최고치를 다시 한번 또 갱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외에 비트맥스는 롱이 우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롱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어제 움직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조작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쭉 내리면서 롱 포지션의 뚝배기를 깨고 더 내리는 척 하다가 그대로 상승을 시키면서 이번에는 숏 뚝배기를 해먹었죠. 자, 비트코인이 조작판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언젠가는 이 시장도 성숙해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 오버로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가지고 해시율이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은 그래픽카드로 하죠. 문 오버로드는 이에 대해서 이거 뭐 해시율이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베네수엘라의 버거킹에서 암호화폐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또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대시,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테더 그리고 이더리움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맛있겠네요. 햄버거.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맛은 좋은지. 여러분들 오늘 점심은 햄버거 드시렵니까? 아무튼 맛있는 식사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광고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을 그냥 틀어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재생이 돼야 제 채널에는 도움이 되고요.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봐주시면은 저도 햄버거나 하나 좀 사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안한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